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알트 시즌이 언제쯤 본격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급등세를 보여줬고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알트 시즌이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래가 된다라면 아주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지금 렉트캐피탈이 공유를 한 건데 알트 시총 차트예요. 주간 차트. 알트 상위 탑10, 탑10 10개. 비트코인부터 탑10이니까 지금 아발란체까지인가요? 그 정도까지 다 빼고 탑10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미들캡 이하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 파란색 선을 보면 한번 빠지고 지지 테스트를 받았다가 시총이 훅 하고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2021년도 이때도 지지 테스트 받고 훅 하고 올라간 거. 그런데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 테스트를 이제 받는 그 단계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확 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알트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하락이 좀 발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저항 맞고 떨어져도 결국엔 갈 거고 돌파해서 지지받으면 당연히 갈 거고 둘 다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내보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좀 크게 빡세게 의미 있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3,200달러까지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3,300달러를 뚫어낸 뒤에는 3,540달러 부근 이후에 4,000달러 4,000달러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고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다행스럽게도 3월과 5월에 아주 의미가 큰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이슈 호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4,000달러 전후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아서 후퇴를 할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2,823달러,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2,546달러 이 정도로 지금 나눠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 전환 이후에 이더 공급량 자체가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각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 희소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직 시세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특히 거래소 물량 자체가 전체 공급량의 11% 수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거래소 보유 물량이 거의 역대급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급 충격으로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확장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건강한 디파이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더 많은 활동 그리고 이더리움 수수료 증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잠깐 가스비 보니까 너무 비싸요.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요. 막 몇만 원씩 하니까 정말 이더리움 가스비 좀 어떻게 좀 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3월 13일로 예고가 된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어제 렌더 좀 이체할까 했더니 너무 비싸요. 뭐 코티도 그렇고 이더리움 계열들이 너무 비싸 가스비가 너무 비싸요. 이더리움 체인으로 옮길까 했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레이어 2에 대한 수수료 급감이 기대되고 있는 게 덴쿤하드 포크고 5월 23일에는 빠르면 이더리움 첫 번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지금 기대감을 키우는 아주 자극적인 긍정적인 재료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XRP 좀 깝깝한데 깝깝함에도 불구하고 참 XRP는 정말 이건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XRP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는 7.5달러와 27달러로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 나는 다른 데서 수익이 조금씩 나면 XRP를 계속 매수하고 있어. 안전한 투자처로서 XRP는 분명하고 이것에 대한 나의 확신은 여전히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수준에서 그냥 딱 7배만 오르면 27달러야. 이게 내 목표고 수익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거다. 그러니까 27달러 찍으면 전체 매도를 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 구간들에서 구간별로 부분 수익화를 하고 여기서도 다 매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차트에 있죠.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7배 사실 한 사이클 거치면서 마음 먹으면 한 3배에서 7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고 XRP 같은 경우에는 저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이 소송 때려맞으면서 소송 리스크를 통해서 진짜 가장 고생한 종목이고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17년 고점에서 7배 상승하면 27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지난 강세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31%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243% 올랐다. XRP는 당시에 불러는 놓쳤기 때문에 올타임 하이 대비 5배에서 7배 상승 비교적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 15달러에서 27달러까지는 비교적 쉬울 거라고 나는 믿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15달러면 우리 이제 삿포로 목표 가격이 10달러잖아요. 그럼 15달러 딱 찍고 삿포로에서 서밋 열면서 공부도 하고 삿포로 비어도 마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에그라 크립토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XRP 홀더분들은 조금 많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답답함이라기보다 뭐랄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 박탈감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다 오르는데 XRP만 저번에 못 올랐고 아직까지도 소송 리스크는 지속이 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희망의 동아줄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건데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리플랩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혁신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시세에 반영이 되면서 가치와 시세가 비례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XRP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 차트 예쁜 것 좀 몇 개 짚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폴리곤 주간 차트예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아주 예쁘게 지금 상단 저항을 맞아 오면서 횡보를 벌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횡보세, 그러니까 상단 저항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뚫어냈고 3주 전에 뚫어냈고 지지 테스트까지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1달러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면은 1.6달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매튜 하일랜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적으로는 특히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에 맞춰서 동반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엄청 며칠 주목을 받았었던 코티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좀 빠지면 한번 의미 있게 단기 대응 종목으로 바라보셔도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코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V2가 4월 출시 예정,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게 지금 계기가 돼가지고 이더리움 레이어 2 호재랑 엮이면서 이게 이번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건데 아무튼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뭐 체크도 안 되고 대형 프로젝트들 위주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규모가 좀 크고 시장이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 바라보시다가 괜찮은 종목들은 이더리움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요번에 랠리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진입 타점은 그런 식으로 조금 리서치를 하시면서 잡아보시면 어떨까.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레이어 2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레이아웃 종목들은 우리가 여러 번 다 또 짚어봤으니까 여기서 굳이 또 다뤄보지는 않겠습니다. 솔라나, 요즘에 솔라나가 좀 답답한 흐름인데 이게 지금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삼각형이 또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서는 흐름. 그래서 라울팔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120달러 돌파가 가속화되는 상황,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더 큰 그림은 훨씬 더 낙관적.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제 이거 말하는 거, 찍고 올라가서 나아간다. 어디까지? 2, 300달러. 너무 좋은데요, 숫자만 들어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알트 대장이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 대장급들은, 그러니까 상위 랭킹 10위 안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알트 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메이저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내가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알트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꼭 체크해야 될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젝티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로 인젝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인젝티브가 지금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빠지긴 했는데 지지 잘 받고 상단 저항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쁜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 돌파 지지 받으면 쭉 간다. 어디까지? 50달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깃은 75달러, 두 번째 타깃은 150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전체 이제 흐름에 대해서 스코필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과연 언제쯤 비트코인 조정이 올 것이냐. 오면 한번 빡세게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록 변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변수가 워낙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정 양상이 또 과거와는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52,000달러에서 59,000달러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55,000달러 찍고 73,000달러, 66,000달러, 85,00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제시한 거냐면 2월 11일 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왔죠. 잘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59,000달러 찍고 55,000달러 부분까지의 조정, 뭐 요거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뭐 지금 조정의 어떤 범위가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중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퍼센티지를, 과거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20%에서 40%라는 숫자를 대입을 시키면 그 정도 계산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의 양상이라는 게 어디까지 깊어질지는 사실 이번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기도 애매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해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여기서 더 가속화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하루 거래량이 13억 달러인데 블랙록이, 전체 거래량이 32억 달러고, 그런데 만약에 블랙록이 하루 거래량이 20달러, 20억 달러를 넘어서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뭐 이런 게 의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상황은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우리한테 좋은 그런 호재잖아요. 이게 재료잖아요. 그래서 블랙록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떤 방향성과 속도를 내보일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아싸 완전 따봉,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단기간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